걸 내려놓고 아이의 반응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해줬어요. 야. 기적적인 일이 있었는데요. 야. 네, 너무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잠깐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중1, 중2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그 북한에서 두려워 못 내려온다는 중1, 네, 중2 맞습니다. 어떤 힘든 점이 있었는지. 중학교 2학년 아들이 과도하게 스마트폰과 컴퓨터 게임에 빠져서 밤에 늦게까지 게임을 하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급기야는 아빠가 컴퓨터에 선을 자르게 됐어요. 아빠가 이제 너무 화가 나서 나가라는 말에 아이가 집을 뛰쳐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친구 집에서 자고 그 다음날 왔는데 그날 어떻게 마음을 먹었는지 이제 막 나가기로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어떤 말도 들리지가 않았고 오히려 스마트폰도 더 사용하고 완전히 삐뚤어 나가게 됐어요. 맞아. 보통 아빠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엄마가 좀 감싼다. 내가 얘를 제대로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제대로 보여주면 얘가 정신을 차리고 아니면 내가 무서워서 그렇게 못할 거라고 하고 내침도 당해봤잖아요. 거의 나가라고도 당해봤. 이러면 거의 부모와의 있던 끈이 이제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줄을. 어느 날은 이제 방에서 안 나오고 밥도 먹으러 나오지 않고 기력하게 널브러져 있는 아이를 보고 마음이 철렁 내려앉아서 새벽에 이제 아이 가방을 막 뒤지게 됐어요. 4페이지 정도 되는 시나리오가 있더라고요. 주인공이 친구 문제와 학업 문제로 스트레스 때문에 베란다로 뛰어내리고 다음날 경찰과 엄마가 와서 아이를 확인한다는 결말이 적혀져 있었어요. 완전 큰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아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내가 변화를 시작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처음으로 한 것은 내 아이를 이제 파악해야 되겠다. 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그동안 깊이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아이는 안 가고 이제 앱으로 해서 아이가 기질이 매우 예민하고 불안도가 높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고요. 제가 오로지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이의 건강, 학업. 그러니까 학업을 충실히 해서 이 아이가 유능한 아이로 만들어야 되겠다. 거기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었던 것 같아요. 잘 키우겠다는. 그래야 저도 아이한테 도움이 되는 엄마고 유능한 엄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질에 맞는 육아를 나는 했나? 학습에 지나치게 중점을 두었고 대화를 할 때 주로 지시적이고 명령적인 언어를 사용했고 주제는 숙제나 친구 관계나 학습. 엄마가 원하는 관심사로 주로 대화했다는 것을 깨닫고 반성을 했어요. 해결하는 방법을 막 찾는 도중에 유튜브 영상, 그다음에 본질 육아책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그 본질 육아를 만나고 나서 어떤 관계 변화는 있었었나요? 솔루션 같은 거를 뭐 해봤는데 그게 사실 상황이나 아이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의사도 아니고 제가 딱 그 솔루션을 저희 아이한테 사실 적용하기는 좀 다른 점도 많아서 대화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게 대화가 하루아침에 되지가 않더라고요. 제일 도움이 됐던 거는 하숙생 요법하고 감사요법이 제일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 엄청 노력하신 거 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막 온갖 전문가분들 막 연습하는 거 막 자기도 깨닫고 막 했는데 이게 저도 항상 말하는데 많은 육아 정보가 정말 양질 정보가 있지만 답을 그때마다 찾기는 저는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되게 큰 원칙과 생각의 전환을 주로 더 얘기하잖아요. 자세하게 어떻게 활용하셨는지. 감사요법하고 20초 허그를 실천하려고 슬금슬금 다가가서 하니까 엄마 왜 이래 과도하게 스킨십하거나 엄청 싫어하고요. 아이가 되게 부정적이고 말수도 없고 그러면 이 아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그럼 악수하자 우리 등 토닥토닥 하자 뭐 이런 식으로 20초 허그 시작했고요. 본인은 감사할 게 없는데요. 감사 굳이 해야 되냐. 맞아. 그래서 우리 맛있는 거 먹었잖아.
내가 맛있는 거 내가 먹었는데 왜 감사를 해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맞아. 그래서 그럼 네가 먹었으니까 너한테 감사하라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짧게 했어요. 굉장히 하나만 하자 20초도 5초만 하자 Right. 이렇게 해서 늘렸고요. Yeah. 그때 또 그 말을 사랑과 이런 인정의 말 이런 거는 전해주셨나요?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안 좋았을 때는 맞아. 못해요. 맞아. 근데 제가 끊임없이 정말 이 아이가 어떤 반응을 하든지 말을 해줬어요. AI처럼. 그거를 딸딸딸 외워서 교수님 하시는 것처럼 너는 그냥 소중한 존재 그냥 있어도 돼. 그냥 있어도 빛나는 존재 뭐 이런 식으로 외워서 했고요. 듣던지 말든지 했고요. 아무리 이 AI처럼 했다 하더라도 그거를 들으면은 진짜 느낌이 달라요. 그 말을 들으면. 왜냐면 그 말을 잘 들어보지 못했잖아요. 아이도 이제 간을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을. 얼마나 하나 보자. 근데 제가 정말로 끊임없이 매일매일 마주치면 하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한 2달 정도 했을 때 한순간에 얘가 마음을 확 열면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렇게 조말조말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초등학교 때 그 모습처럼. 근데 이제 이걸 하다가 어떤 날은 기분이 좋을 때는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데 어떤 날은 굉장히 시니컬하게 해가지고 제가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아요. 그 감사요법을 하면서 아이의 긍정적인 반응이나 아이의 사랑, 성실함, 학습, 예절 등을 돌려받고 싶다는 마음이 있구나. 내가 맞아. 이런 걸 깨달았어요. 아유. 그래서 이거는 조건 없는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고 아이의 반응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해줬어요. 야, 어렵죠. 네, 어렵죠, 이게. 어려워요. 근데 이게 바로 이게 바로 엄마의 사랑, 부모의 사랑인 거죠. 어려워요, 맞아. 기적적인 일이 있었는데요. 갈등이 심하게 있을 때, 뭐 이런 일이 왜 일어났지? 이렇게 자꾸 부정적으로 되니까 감사하다라는 거를 속으로 외쳤어요. 막 글을 아이러니하게도 단어적으로. 뭐가 감사해? 왜 이런 상황이 감사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래, 같이 있어서 밥도 잘 먹어서 학교도 잘 가서 긍정적인 작동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아주 극단적인 대립도 좀 피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한밤중에 다리를 다쳐가지고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기부스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다리만 다쳐서 다행이라고.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와. 야. 돌아오는 차 안에서 살아있다는 것도 감사하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에서 긍정을 받다는 게 제가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이야, 진짜 좀 우와 이렇게 자기 놀라지. 우리 전부 다들 막 다 놀랐습니다. 대감동. 그거는 어른도 진짜 깨닫기 어려운 건데 그 엄마가 이 말 했잖아요. 지옥 같았을 때 오히려 말도 안 되게 감사하다고 일단 먼저 말해봤다. 어머님의 그런 모습이 알게 모르게 자녀에게도 가지 않았나 했고 큰 깨달음을 아이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불과 몇 개월 전에는 할 수 없는 얘기를 한 거예요. 교수님 덕분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이제 조건 없이 아이에게 사랑을 표현하니까 이제 아이에게 들어간 그런 눈에 들어간 독이 슬슬 좀 빠졌고요. 맞아. 네, 그동안은 아이한테 좋은 엄마이어야 하고 훈육을 잘하는 엄마여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무엇이 되지 않아도 그냥 그저 그렇게 존재만 하는 걸로 충분하다 이런 깨달음을 제가 얻게 됐습니다. 교수님 덕분에요. 저 정말 너무 감동받았는 게 엄마는 엄청 열심히 하니까 엄마 아빠는 막 밥을 막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막 했잖아요. 근데 아이는 이제 점점 막 위축돼 가면서 불안, 우울 막 이렇게 무기력이 왔었을 때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봐요. 그 생명과 지금 사실 어떤 생명이냐면 정말 막 자기를 펼치고 다리만 다친 게 어디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생명인데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좀 잘못 잡으면 그렇게 막 시들시들 해가는 생명이었다가 이제 정말 확 피는 생명이 됐잖아요. 그 전환을 생각하면 정말
감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어머님의 그 정말 피나는 막 여러 가지 보고 막 노력한 거, 무조건적인 사랑, 그게 부모만 할 수 있는 거죠. 절대적 존재 가치. 그냥 너 존재만으로 네가 여기 있고 나의 자식이라는 것만으로 소중하다, 귀하다. 그 사실이잖아. 귀하잖아. 우리가 잘못하면 아이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존재를 그만하려고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마지막으로 우리 여러 캡티스 분들께 하실 말씀 있으면. 방송을 들으신다는 것만으로도 육아의 올바른 방향을 찾으신 거고, 그래서 어머님들을 정말 응원하고 지지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육아는 본인의 삶의 성장이나 끊임없이 매일매일 지속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치지 말고 꾸준히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제 삶을 단단하게 바로 세울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신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교수님 건강하시기를 항상 기도드릴게요.